간단하게 어떤 그 스파게티를 소스 자체를 재료만 이렇게 다 건조화 시켜 가지고 건조 분말로 만들어 그것만 넣기만 하면 스파게티면을 비비기만 하면 또는 최소한 우유를 넣거나 이렇게 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만 넣으면 그 스파게티가 만들어지는 간단한 건조 소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우유 분말도 괜찮다. 우유 생크림 분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늘 가른 거 넣어주고, 진간장, 참치 액젓 소스 가루 넣어주고, 후춧가루 가루 넣어주고요. 파마산 치즈 가루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스파게티를 만들어주고, 뭐 가게 볶음 스파게티 다양한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스틱화 시켜가지고 그것만 털어 넣으면 할 수 있네요. 굉장히 저는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또 요리를 하고 싶고, 근데 그래서 약간 그 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어내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 쌉니다. 그래서 단가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우유와 생크림은 직접 넣으세요라는 문구를 하셔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싼 이렇게 건조 분말 형태의 스틱 스파게티 소스들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요리만 하면은 딱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용 일단 편하고요. 군인들도 가서 하거나 뭐 등산할 때도 하고 간단히 끓여서 이렇게 가서 등산할 때 뭐 이렇게 요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면이 있다 그러면 딱 끓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간단히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짜장 분말하고 그다음에 짜장도 카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짜장 카레 분말하고 그다음에 그 마늘 가른 거 진간장 참치 액젓 조금 넣고 그 양파 같은 것도 좀 넣을 수 있고요. 안 넣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후추 그 뭡니까 카레가루 좀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 카레가루 좀 넣으면 맛이 좀 틀려져요. 그 다음에 약간 고추장을 넣으면 볶은 고추장을 넣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짜장면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볶음 짜장 분말에다가 고추장 넣는 버전 그런 라면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짜장면 만드시면 제 기술 볶은 고추장 넣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건 뭐 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게 아니면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루로 된 거나 아니면 좀 씹히도록 한 거나 이렇게 넣거나 야채, 뭐 감자, 고구마라든지 야채 필요한 것 또는 그 카레는 당근이 들어가겠죠. 당근 이런 식으로 들어가 씹히도록 또는 가루로 들어가는 거 씹히도록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일단 뭐 해산물 각종 해산물 종류 뭐 깐새우라든지 가리비라든지 각종 뭐 홍합이라든지 이런 거 해산물 종류들을 이렇게 스티커화 시켜서 그거 딱 털어 넣으면 짜장면 면만 비비면 스파게티라든지 면만 비비면 그냥 짜장면 면만 비비면 카레가 되도록 이렇게 스티커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과 일단 간편성이 있고요. 요리 초보라도 그냥 물 끓이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물 끓여서 스파게티 해가지고 비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형태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히트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소뼈하고 소 어떤 부산물 또는 소살 예를 들어 돼지뼈하고 돼지 부산물 뭐 이렇게 돼지살 또는 닭뼈하고 닭 부산물 닭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건조화 시켜갖고 분말 형태로 기존에 어떤 사골 분말 이런 거랑 좀 틀리고요. 그 상태에서 넣으면 육수가 풍성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육수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거하고 또는 거기다 뭐 아예 그냥 그것도 뭐 이렇게 양파 마늘 가른 거 양파 이게 대파 이런 것들로 후춧가루 넣고 그것만 딱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안 넣기만 하면 그냥 곧바로 사골 국물이다가 돼지 불만 국물이다가 닭뼈 국물이 이런 식으로도 건조 분말로 팔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생선뼈를 볶아가지고 분말화 시킬 수 있다거든요. 부산물도 그렇고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묵 분말 그 다음 제가 달걀 분말 말씀을 드렸었죠. 달걀을 분말화 시켜가지고 양념한 것과 안 한 거 이런 것들도 육포도 각종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 육포를 분말화 시킨다. 분말화 시키면 약간 조금 씹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스틱을 털어 먹으면 이렇게 곧바로 영양분이 흡수되도록 군인들도 좋잖아요. 시간 없는데 그냥 딱 이렇게
또는 거기 있다가 뭐 각종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른 거 플러스 이렇게 감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고구마라도 야채 같은 거 또는 이런 걸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그다음에 또 그 곡식 귀리나 볶은 귀리나 볶은 쌀 이런 것도 바로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해산물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 돼지고기 뭐 이렇게 낙지 뭐 이렇게 뭐 깐새우 오징어 뭐 이렇게 각종 참치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선전 가루화 시켜가지고 봉지만 털어넣으면 다 익혀야죠. 익히고 조리된 상태에서 생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먹기만 하면 식사 영양분이 보강이 되도 간편식인데 저도 간편식 위주로 그냥 먹거든요.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다 만들 줄 알아요. 저도 반찬 다 만들 줄 아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니까 그냥 간편식으로 먹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웬만하면 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편식 시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것도 간편을 먹다 보니까 필요한 영양분을 보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조 분말로 해서 액상으로 하면 좀 그것도 해도 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인데 제 기술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건조 분말로 해가지고 딱 입에 털어넣거나 물에 타먹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약간 그 후레이크? 예. 전쟁터에서는 딱히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아침에 고추장 썰어놓고 그냥 딱 털어먹고 딱 영양분 보강하고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달걀 같은 것도 분말화 시켜서 이렇게 조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장어 분말, 장어 같은 거 이렇게 조리화 시켜가 장어 분말 넣으면 장어 소스까지 딱 그 맛이 나도록 그 느낌만을 주는 그런 액상 스프를 팔으셔도 돼. 액상 스프를 하셔야 되는데 건조 분말과 액상 스프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까 소뼈하고 소살, 그다음에 또 소부산물, 돼지뼈하고 돼지 부산물, 돼지살, 닭뼈하고 닭부산물, 닭살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액상스프로 해서 아예 그냥 닭죽처럼 이렇게 액상스프 이렇게 딱 한 먹으면 이렇게 스티커화 돼가지고 잠시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액상스프로 가도 되고 아예 닭죽이나 이렇게 이렇게 또는 설렁탕 국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티커화 돼가지고 액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건조된 것과 건조 분말로 가는 것과 액상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묵 분말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묵 분말화 시킨다고.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간장 분말화. 그 다음에 식초, 쌀엿, 물엿 이런 것들, 조청 이런 것도 분말화 시킨다고 하면 또는 멸치 액젓과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모든 액젓들을 분말화 시키고 또 굴소스 같은 것도 분말화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 새우 액젓이라든지 기타 액젓을 섞어서 딱 김장하기에 딱 좋도록 통합 액젓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그다음에 식초, 물엿, 쌀엿 조청할 때도 또는 굴소스 할 때도 유자차, 레몬차,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바퀴,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홍시청, 체다치즈, 우유청, 자몽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을 섞어서 이것을 다양한 버전을 만들거나 생크림과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섞어서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고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를 고추장, 된장, 간장, 식초, 물엿, 쌀엿, 조청 이런 것들 섞어서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간장 같은 거 만들 때 제가 녹두를 집어넣었는데 간장 뭐 검은콩 넣고 그냥 메주를 안 쓰고요. 메주를 안 쓰고 있는데 메주 안 쓰고 됩니다. 그래서 된장도 메주 안 쓰고 제가 그냥 콩가루로 그냥 볶은 콩가루로 만드는데 잘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메주를 안 쓰고 메주를 쓰는 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메주를 안 쓰고 곧바로 볶은 콩가루로 해가지고 소금 넣고 마늘 가른 거, 그다음 진간장, 참치액젓 넣고, 그다음 소금 잔뜩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뭐 그다음 찹쌀풀을 써가지고 고추장도 그렇게 했거든요. 고추장 된장을 끓여서 만들었다. 끓여서 만들 혹시 또 빠르더라고요. 뭐 간장도 끓여서 만들고 전통적인 제조 방법과 틀리죠. 그런 것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양한 형태의 이런 과일청과 과일잼 이런 것들을 또는 과일주, 맥주와 포도주, 과일주들을 섞어서 고추장, 된장, 간장 또는 식초, 물엿, 쌀엿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과 식초를 갖다가 식품과 그 의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과 식초를 이건
지적재생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겁니다. 사과수초가 머리를 많이 나게 하더라고요. 다른 수초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수초와 기타 다른 수초를 샴푸에 섞어가지고 모발 좀 두께 이렇게 많이 나도록, 또는 어떤 이렇게 모발제에다가 섞어가지고 모발이 많이 들어 그런 제품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사과수초를 희석을 좀 시키든지 해가지고 물에다 타서 이렇게 치약으로 그 다음에 차면은 이빨이 좀 하얘지더라고요. 미백 치약으로 해서 사과 식초를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화장품 같은데 사과 식초를 좀 섞어서 이렇게 필링하면서 피부를 말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아마 이렇게 제품을 화장품에 섞어서 넣으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스 과산화수로 베이킹 소다의 70, 20, 10 이게 알코올을 대신한 살균제인데, 이걸로 제가 구내염이래 충치균도 해결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번에도 학문에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완선을 해결했기 때문에 대단히 우수한 살균제라고 생각하고, 식물에 줘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식물 곰팡이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농약 대신 농약보다는 덜 독하니까 안전하고, 이제 구강에도 넣어도 안전하면 뭐 다른 건 각종 이렇게 어떤 피부병이나 이렇게 이런 손살균제로 사용해서 여기다 담아갖고 하는데요. 알코올보단 나아요. 알코올은 70% 원전이어서 살균이 되는데, 휘발하면 살균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이 발암물질이 아니라고요. 중발암 호흡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티슈에도 넣는 것을 이거를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점막 같은 데 들어가면 바람 일으키는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했는데 비싼 나사염 같은 또아리 같은 게 나더라고요. 알코올 기반에서 이렇게 물을 구강 세척제를 썼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쓰거든요. 구강 청결제인가 그다음부터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로 충치균 같은 거 해결하고 있고, 구내염 같은 거 일어날 때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각종 피부병에는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검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기술 공개되어 있고 지적재산 형성만 위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락스 뚜러펑은 이것도 화장실 줄눈, 타일 줄눈 하얗게 되는 거다. 변기 청소, 변기에 때 두 가지로 50도 50으로 섞어서 화장실 하수도 청소에 짱입니다. 그 다음에 방안 청소나 그다음 이런 계단 청소 세제로 짱이고요. 반도체의 세정제, 산업 세정적으로도 짱입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 프로테이즈를 좀 변경시키셔도 됩니다. 이거를 세탁 세제에 넣으면 그렇게 짱입니다. 한 번 더 봤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물론 희석해서 넣었는데 옷이 물은 안 빠져, 완전히 그 옷에 물감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환해져요. 그거 세탁 세제에 넣어도 이건 진짜 짱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모든 세탁세제에 락스 뚜러펑을 넣어서 하시는 경우. 뚜러펑은 뭐냐면 그렇죠. 변기 하수도관 청소제가 막힐 때 뚜러펑 넣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싼 거. 그거를 TV에서 주방세제로 씻었다는 사람이 나와서 피부염 안 걸리나라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니까 한번 나도 씻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다 실험을 물을 많이 희석해서 독하니까 약간 좀 겁이 나서 유한락스가 아니라 그냥 락스 60 여기 유한락스 안 썼습니다. 전 수보라 썼습니다. 락스 60 그다음에 뚜러펑 40으로 해갖고, 정기 프로테이즈는 안 지키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을 많이 희석해가지고 샤워를 하고 비누로 세척한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다가 그러는데, 근데 피부가 되게 깔끔해지고 약간 젊어진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를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도 희석해서 넣어도 시각적 허가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미백 효과, 이렇게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 이거는 진짜 검증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 자신합니다. 내가 이거를 해봤는데 피부가 젊어지는 효과를, 이거는 과장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나 말을 못하겠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름 개선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검증을 해보세요. 제가 그냥 기술 주장만 하는 겁니다. 모든 화장품 연례 이거 넣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